수사관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 너무나도 궁금한 그 고소인의 마음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니까 궁금하시죠? 어떻게 수사관에게 접근을 하셔야 수사관들이 하나라도 더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대 출신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김봉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사 진행 상황을 알고 싶을 때 어떻게 수사관에게 접근을 하셔야 수사관들이 하나라도 더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수사 진행 상황 누가 통보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찾아보신 이유는 수사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그러신 것이겠죠. 고소를 하신 쪽이라고 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하셔서 내 수사 진행 경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통보해줘야 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피의자인 상황이라면 수사관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소를 하신 쪽인데 내가 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수사한 내용을 하나씩 피고소인에게 전달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피고소인에게는 수사 진행 상황이 모두 설명되지 않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피의자, 수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통지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의자에게도 수사관이 통지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수사의 내용이 아니고 수사의 결과에 관한 부분입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하면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담당 수사관이 그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 이후에 피의자인 경우, 피고소인인 경우에도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반대로 피해를 당하신 쪽이다.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내가 이렇게 수사관에게 연락을 하면 수사관이 귀찮아하진 않을까? 알려주기는 할까? 궁금하실 겁니다. 피해자나 고소인이 연락을 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사 진행 사항을 100%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수사는 기본적으로 기밀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고소인이나 피해자라 하더라도 내가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을 100% 모두 알려줄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 너무나도 궁금한 그 고소인의 마음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니까 한 번쯤은 수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수사 경과가 너무나 궁금할 때 이것을 수사관에게 어떻게 물어보고 답을 이끌어내야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은 전화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은 모두 비밀입니다. 담당 수사관의 경우에는 내가 이 비밀을 함부로 외부에다가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하는 전화는 마음대로 녹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사관의 입장에서 보자면 내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전화로 물어보실 수 있는 내용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담당 수사관의 입장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사항만 답변을 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려보자면 담당 수사관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흔하신 방법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하셔서 내가 사건 진행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많이 있고 한 번쯤 담당 수사관님을 만나서 내 입장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담당 수사관이 많이 바쁘다 하더라도 이 피해자분은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구나. 내가 한 번쯤 만나서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사관이 당연히 수사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기밀이 유지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전화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수사관의 표정이나 대화를 하는 뉘앙스까지도 캐치를 해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직접 대면해서 수사관에게 수사 경과를 들어보시는 방법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면담을 요청하셨는데 거절당하신다. 그러면 극약 처방이긴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 같다. 수사관 교체 요청을 신청하실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수사관 교체 요청을 하실 때 단순하게 내가 이 수사관이 편파적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면담을 요청했는데 수사관이 그것을 거절했다. 어떤 사유를 들었는데 나는 이 사유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면담을 거절하신다면 꼭 기록해 두세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사건 내용을 모두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로서 사건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겠지만 수사관에게 그것을 모두 설명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점.
하지만 수사관이 수사의 결과, 송치나 불송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보를 해줘야 한다는 점, 내가 고소를 당한 쪽이라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고소인 피해자로서 수사를 맡겨놓으신 상황이라면 전화나 대면 면담을 통해서 사건의 진행 경과를 많이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로 수사 진행 상황 확인을 요청하시는 방법은 간편하죠. 그것보다는 직접 대면해서 수사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훨씬 깊이 있는 내용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수사관을 만나서 설명을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사와 관련돼서 어딘가에 묻기 어려운 내용,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계획입니다. 저는 경찰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김봉준 변호사이고요. 앞으로 유익한 영상들을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